네, 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미 이사 그리고 KB증권 리서치본부의 유중호 수석 연구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고용 지표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는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풀이장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풀이장 상황 윤여미 이사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혹은 뭐 이제 이 개별적인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좀 활발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저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여행, 항공주 관련된 부분이 좀 제가 볼 때 눈에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좀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작년 2024년에 세계 항공 여행 이 지금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좀 이제 통계가 나왔고 지금 총 여행객 수 같은 경우 2023년 대비 10% 이상 좀 증가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 또 실적까지 받쳐주게 된다면 당연히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가 좀 실적을 좀 호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를 좀 넘어가는 어떤 순이익을 좀 발표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풀이장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작년에 좀 어떻게 보면 여행객 수가 좀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부분들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했던 잠재돼 있던 지금 여행 수요가 좀 폭발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올해도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같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부킹홀리스와 함께 좀 온라인 쪽에서 예약 시장에 좀 제가 볼 때는 좀 큰 어떻게 보면 수요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뭐 주가 자체가 좀 나스닥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오늘 뭐 풀이장에서 좀 여행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들의 실적으로 참 바빴던 한 주였는데 그 중에서도 좀 팔란티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월가의 어느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보다도 높게 발표가 되면서 그 당시에 주가가 20%대로 급등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주가가 9%대로 또 상승 마감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서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좀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던데 유중호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업무를 하면서 팔란티어에 대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좀 보면은 지금은 사실 조금 과열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숫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실적이랑 가이던스를 좀 살펴보면은 이번에 호실적을 기록했어요. 매출이랑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이 실적을 성장한 걸 보면은 일단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미국의 기업 고객들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한 64%가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이 나타났는데 일단 반면에 이제 유럽 시장은 살짝 부진했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가이던스가 사실 또 이번 실적 흐름이랑 이제 주가 상승에 한몫을 했어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발표한 게 작년과 같은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실적이랑 주가는 어떻게 보면 사실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실적은 잘 나왔지만 주가 측면을 보면은 좀 살짝 비싸다고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이제 매출 성장률 기반으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기업 가치 대비 매출액이나 아니면 장기 매출 성장성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동종 기업 대비 팔란티어의 주가는 확실하게 좀 프리미엄이 있는 수준이고요. 이제 많이 쓰시는 12개월 선의 PE 멀티플 같은 경우에도 무려 한 130배 정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높아졌죠. 이제 약간 프라이스는 올라가는데 EPS 성장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림이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가장 많이 쓴 게 이제 ROEPB 모델인데 자본 대비 이익 수준이랑 자본 대비 주가 수준을 좀 비교해서 보면은 하늘색이 자본 대비 이익 수준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검은색이 자본 대비 주가 수준이라서 이익을 주가가 뚫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저만큼의 이제 고평가된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네.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아마존도 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실적이 뭐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세이고 그리고 지금 풀이장에서도 지금 별로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자, 아마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윤여미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아마존 실적이 어떻게 보면 작년 4분기에 좀 어떻게 보면 호실적이 좀 나왔죠.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좀 찍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좀 컨센서스 결국 이제 올해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와 컨센서스를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좀 깨는 어떤 그러한 좀 예상보다 좀 어떻게 보면 하회하는 좀 올해 좀
이 가이던스를 내놨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작년 4분기 실적을 좀 제가 볼 때는 분석해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 보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좀 실적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소매라든지 이커머스 관련돼서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사이버 지금 먼데이 같은 부분에서 좀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한 부분들. 하지만 일단 소매나 이커머스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AWS의 좀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광고라든지 미디어의 성장, 뭐 이커머스 성장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시장은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관련돼서 매출은 늘었지만 지금 예상치보다는 살짝 좀 미스했던 어떤 실적이 좀 4분기에 좀 기록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올해 좀 가이던스 자체도 시장에 어떻게 보면 예상치를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좀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지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 지출 관련돼서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꾸준히 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이 AI 관련된 투자는 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결실을 맺는 것 자체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특히 뭐 자사칩과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뭐 AI 모델인 노바라든지 자체 개발한 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수익화되는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 자본 지출에 대한 부분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수익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 가이던스를 조금은 좀 예상치보다 낮게 좀 제가 볼 때는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실망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2월 4일 날 52 신고가를 좀 찍은 상황에서 약간의 좀 제가 볼 때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아마존의 어떤 주가가 좀 꺾였다라고 좀 말하기는 조금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고용에 대한 여파는 좀 빠르게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렇지만 아마존의 주가가 지금 실적 나오고 나서 2.5%가량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빅테크 실적 이야기 나온 김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빅테크 기업들 실적 나올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이 딥시크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이 캐펙스가 어땠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뭐 8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AI 대규모 투자 이어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좀 지속적인 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유중호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최근에 딥시크 여파랑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캐펙스 그런 투자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캐펙스 투자가 향후 수익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캐펙스라는 건 사실은 이제 현금이나 이제 매출 채권을 활용해가지고 기업이 이런 자산을 사들이면서 그 자산을 사들여가지고 점차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자산인데 일단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영업 현금 흐름이랑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지출을 뺀 게 잉여 현금 흐름인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영업 현금 흐름이 캐펙스를 월등히 뛰어넘습니다. 게다가 현금을 보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캐펙스 투자는 재무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익 창출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이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벌어들인 현금 흐름인데 진한 파란색이 캐펙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보다 현저히 낮죠. 그러니까 번 돈 대비해서 들어간 지출이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 밖에 현금 이제 창출이랑 사업 성장 이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볼 시에는 이런 캐펙스가 무리한 된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일단은 그 발표를 보면은 확실하게 들인 돈보다 AI로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로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대표 클라우드 서비스가 애저거든요. 이 애저의 매출 성장률이 매년 30%씩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지하고 있는 게 AI 서비스예요. 결국은 AI를 도입하면서 고객들이 돈을 주고 쓰니까
그 클라우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수익성에는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 측면을 마지막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주가는 살짝 프리미엄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점유율이 높은 만큼 프리미엄도 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주가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에서 AI로 인한 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클라우드 3인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 실적 다 내놨는데 연구위원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은 클라우드 3인방 중에 한 기업에게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떤 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좀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저희 바텀업 입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무조건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같이 계속 변동성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좀 다각화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각화됐다는 게 클라우드 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게이밍 사업도 하고 있고 윈도우 사업도 하고 있고 PC 사업도 하고 있죠.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주가는 0.15% 개장을 앞두고 움직이고 있네요. 네, 지금 개장 앞두고 뭐 애플은 약간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오래간만에 그래도 어쨌든 지금 프리장 상황에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 속에서 지금 뉴욕 증시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1초 뉴욕 증시 남았네요. 네. 시작합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출발한 미국 증시 개장 상황. 자,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이준호 캐스터.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1월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10년 국채 수익률은 고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증시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확인하고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대 지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44,750선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6,086선입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합선입니다. 21,886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주요 3대 지수 보합권 형성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주요 11개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입니다. 현재 유틸리티, 원자재, 임의 소비재 섹터 하락 중에 있고요. 나머지 섹터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임의 소비재 섹터 1.19%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아마존의 실적이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됐죠. 실적 괜찮게 나왔지만 다음 분기에서 환율이 우려된다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주가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임의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는 테슬라, 중국 1월 판매 데이터에서 판매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이준호였습니다. 네, 지금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4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점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용. LA 화재라든지 한파 등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3대 지수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윤여민 이사께서는 오늘 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지금 고용 지표와 관련돼서 약간의 좀 해석이 좀 분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장 시작뿐만 아니라 좀 끝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1월 고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증시를 바꿀 만한 좀 게임 체인저 역할보다는 약간 좀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다음 턴이죠. 지금 1월 CPI라든지 2월 고용 관련된 부분도 3월 FOMC까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그러한 중요 지표에 좀 제가 볼 때는 디딤돌이 되는 어떤 그런 지표로 해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고용 지표에 대한 해석 자체가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개별적인 실적에 좀 더 지수는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제가 볼 때 CPI나 PPI 관련된 부분과 좀 연동되는 어떤 그러한 좀 지표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한 좀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분분하게 좀 계속하는 좀 그러한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시장에서는 고용이 더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물가가 더 중요한 건가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고용과 관련돼서는 약간의 좀 훼손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LA 산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요소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고용보다는 오히려 소비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뷰가 좀 더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CPI라든지 PPI가 조금 더 이 고용보다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미국의 AI 관련 주들을 보면 딥시크 충격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 달에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윤여미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엔비디아가 사실은 제가 딥시크 관련돼서 약간의 좀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강하게 좀 이제 좀 콜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지금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 발표,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서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자본, 캐펙스에 얼마나 좀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뭐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트럼프 행정부의 좀 강한 좀 드라이브도 약간의 좀 어느 정도 좀 결을 같이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지금 캐펙스에 올해 좀 그 총액을 합치면 지금 3,250억 달러가 됩니다. 결국 3,250억 달러 중에서 특히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의 어떤 칩을 사는데 얼마큼 들어가는지 대부분을 역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엔비디아와 관련된 쪽에서 올해 좀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역으로 할 수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블랙웰 또 어떻게 보면 좀 최신 칩과 관련된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에 장착된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영업이익률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엔비디아가 작년에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추론 쪽으로 가고 특히 이제 피지컬 AI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런 쪽에서 결국 생태계를 마련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좀 뭐 글로벌 은행들 아니면 좀 제가 볼 때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 살짝 좀 이 목표가는 다릅니다만 대부분 좀 TP가 좀 상향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뭐 190달러까지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 어떤 구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조정을 겪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가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2의 엔비디아를 찾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술주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시간 관계상 유중호 연구원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엔비디아 말씀 잘 들었고 저도 일단 동의하는 바이고 엔비디아 외에도 다른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너무 IT 종목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멕시코 음식을 대중화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20-30% 글로벌리 하니까 점유율이 높은데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요소가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전체 매출의 99%가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해외 진출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함으로써 매출 성장, 외형 성장을 통한 매출 증대를 일단 이루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익단에서 보면은 이제 매장이 한 3,700, 800개가 정도가 돼요. 치폴레가. 근데 그런 와중에 얘네가 일단은 매장에 로봇이나 AI 이런 걸 도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율 증대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익 성장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가도 이익 성장을 반영한 상대 주가도 이제 비싸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네,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 대해서 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그리고 KB증권 리서치본부 유중호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